반미 넘치고 반중은 없는 한국.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김명수 박사는 공산주의는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아래와 같이 말한다. 필자는 현역 소령 1985년 때 윤원구 교수님의 공산주의 강의를 들은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윤 교수님은 서대문 교도소에서 80여 시간에 걸쳐 재소 좌익수들과 토론 끝에 참가자 80% 이상이 아무 조건 없이 전향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윤 교수님의 이런 토의 효과는 대전교도소에서도 100여 명 이상을 전향시켰다. 요즘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어쩌면 1953년 휴전 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보인다. 북핵 위협이 심각하고 중국은 지난 5년간 우리 안보 주권을 노골적으로 간섭해왔다. 2018년 11월 7일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김정은 답방을 환영한다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선언하였다. 게다가 지난 5년간은 한미일 동맹은 흔들리고 국내 자유민주주의는 크게 홍역을 치루었다. 필자가 윤 교수님의 저서인 공산주의 본질을 근거로 현 안보 상황을 조명코자 한 것은 국민 모두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지만 미래 세대들도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최소한의 도리인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문제인가? 우리는 공산주의를 너무 모른다. 고 황장엽 선생은 남한분들의 안보 수준은 반신불수 상태며 안보를 생명처럼 중시하는 남한 보수층들은 좌파를 계도할 안보 전문성이 부재하다고 호평하였다. 필자가 본 공산 독재자들의 4가지 특징은 대량 학살, 경제 파탄, 강력한 힘에만 굴복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북한의 약속 파기와 거짓말에 대해서만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본다. 첫째, 북한 김일성은 1950년 6월 7일 평화적 조국 통일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한 후 3일 뒤인 6월 10일에 인민군 총참모장 간건으로 하여금 각 사단과 여단장을 소집하여 6월 23일까지 모든 전투 준비를 완료토록 하였다. 둘째, 북한은 6월 10일 간건이 비상소집 회의 날 또 다른 제의하였는 바 평양에 감금된 조만식 선생과 남로당 지하공작 지도대장 김삼용 및 이주하를 6월 25일 교환하자는 제의였다. 그런데 6월 25일은 북한이 남침을 개시한 날이었다. 셋째, 1972년 7.4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민족대단결로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과 남북 신뢰를 위한 남북 긴장 완화와 중상 비방 방지 및 무장 도발 방지를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약 250여 회에 이른 남북한 각종 합의를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과 또 다시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등에 매달리는 것은 최악의 경우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모르니 우리는 계속 적에게 속고 있다. 공산정권의 공통점은 선전선동과 실천은별개라는 전혀 다른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의 말과 실천은 전혀 다르다는 의미다. 우리가 북한 정권에게 계속 속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북한의 선전이론을 북한의 실천이론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1. 손자병법 모공편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고하였고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적과 100번 싸워도 항상 위태롭다고 하였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1950년 6월 7일 북한의 평화적 조국 통일에 관한 호소문에 속아 1950년 북한의 6.25 남침 하루 전 6월 24일 전장병에 3분 2일이 휴가 및 외박을 나가버렸으니 완전 북한의 전략적 기습을 당하여 북한의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피탈당했다. 3.
4만여 탈북민들에게 북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는 질문에 그들 답변은 한결같이 북한은 거짓말쟁이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북핵 폐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우둔한 바보천치가 될 것이다. 북한에 한번 속은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뻔히 속을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속으면 북한과 공범이 될 수 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과 사상 및 본질에 대한 연구가 없고 이에 대한 학교 교육이 없으니 극심한 패배주의는 어쩌면 당연하다. 극심한 패배주의는 다음과 같이 소개드린다. 유형 1. 완전 패배주의자. 공산주의는 말이나 이론으로는 당해낼 수 없다는 생각하는 유형이다. 필자도 학창시절에는 완전 패배주의자 유형인 것 같아 무척 송구스럽다. 유형 2. 부분적 패배주의자. 나라의 경제가 발전되면 사상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낙관적 생각론자다. 중국 송나라, 한족는 통일국가로서 인구 1억 8천만여 명의 세계 최초로 지폐를 발행하는 경제부국이었다. 그러나 송태조 조광유는 문치주의로 국방을 소홀히 하고 주변국인 거란, 여진, 금나라, 몽골에게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했지만 결국 금나라에 이어 몽골 지배를 받았다.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무장 안 된 부자는 무장된 가난한 자의 먹이가 될 수 있다. 는 견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분적 패배주의자가 가장 많아 보인다. 유형 3. 변형된 패배주의자. 공산국가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들 이론만은 좋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북한 주장을 암암리 지지한다. 지금까지 공산 독재자에 의해 2억여 명 이상이 살처분되었고 독재 국가들은 모두 가난과 노예 생활, 인권 부재를 하는데 도대체 그들 이론의 어떤 부분이 좋다는 것인가? 유형 4. 보신주의형 패배주의자. 안보를 따지면 색깔론자로 몰리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공산주의 비판을 피하는 자다. 이런 유형들은 지인들의 잘못된 안보인식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비겁한 태도를 보인다. 예비역 장교라면 적어도 보신주의형 패배주의자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애국 지성인이라면 상기 4가지 패배주의자에 해당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보수 지성인이라면 좌파를 계도할 전문 지식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선 한민호 공자학원 실태 알리기 운동 본부 대표의 인터뷰 내용으로 실태를 더 알아보자. 반미 넘치고 반중은 없는 한국. 주범은 스물독일의 공자학원. 제주한라대학교 공자학원은 2019년 개최한 제6회 한라중국영화제에서 특수부대 전랑이를 개막작품으로 상영했다. 이 영화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활약을 찬양하고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을 전체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이다. 영화제에는 중화애국주의 성향이 강한 오퍼레이션 레드시도 상영됐다. 이 대학의 2009년 4월 문을 연 공자학원은 대학생 중국어 교육만 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항목만 봐도 학교 교장단 초청 중국연수, 교직원 중국어반, 제주도, 교육청, 제주, 서귀포 시청과 공동협력협약, 중국문화전시회, 경극, 예술단 공연, 중국 도서 문화전시회 등으로 다양하다. 대학 거점. 전방위 네트워크 구축. 2007년 9월 공자 아카데미를 연 순천향대는 이듬해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과 방과 후 학교 강사 프로그램 지원 및 중국과의 교류 영역 지원 협약을 맺었다. 그해 2개 중학교, 3개 고교의 방과 후 중국어 교실 프로그램 용도로 각 500만원씩을 지원했다. 2015년에는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산해관과 아산고교의 공자학당을, 2017년엔 천안고의 공자학당을 각각 세웠다. 올해로 17년째인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중국어 교육외의 차이나 최고위 과정, 중국문화예술 공연전시회, 중국문화탐방, 중국교육부 국비장학생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인당 420만원의 교육비를 받는 최고위 과정은 광주광역시 일대에 있는 기업체 경영자,
고위 임원, 공공기관 단체장, 각계 고위 인사들을 모아 중국 현지 산업시설과 문화연수를 한다.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의 후원을 받고 있다. 2020년 11월 대전시 소재 오송대학교 공자 아카데미가 주최한 온라인 중국어 암송대회 참가 주제시에는 마오쩌둥의 1936년 작품 심원춘설이 포함됐다. 마오쩌둥이 무상계급을 칭송해 중국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 시를 한국 학생들은 그대로 암송해야 했다. 이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 22개 대학교 안에 개설되어 있는 공자학원의 활동 단면이다. 마침표 2004년 세워진 공자학원 세계 1호점인 서울 공자 아카데미를 포함해 국내에는 23개 공자학원이 있다. 이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 기자는 취재를 통해 공자학원의 특징을 확인했다. 학문 자유와 대한민국 헌법 정신 위배 먼저 공자학원들이 주최하는 대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주제가 중국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산업과 한중 우호 관계, 국가 프로젝트인 1대1로 같은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서류 심사로 진행되는 예선에서 대만, 티베트, 신장이구르, 파룬궁 같은 문제를 소재로 삼으면 본선 진출이 불가능하다. 이재봉 울산대 교수는 학문의 자유가 생명인 대학 공간에서 공자학원 주최 경진대회는 발표, 토론의 자유를 제한해 사상,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 위배한다고 말했다. 대신 상위권 입상자는 중국어 대사, 중국어의 별칭호와 함께 중국 현지 대학 학비와 생활비까지 받는 장학금을 받는다. 2019년 열린 중국교육부상 한국대학생 중국어 대회 1등 수상자에겐 부상으로 중국은행 서울지점 취업증서를 줬다. 두 번째는 대학 안에 있는 공자학원이 외부로 활동 범위를 뻗친다는 사실이다. 대학 소재 각 공자학원은 각급 학교,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공자학당을 세우고 재정, 교사 공급 같은 지원을 한다. 대상은 초중고와 유아, 청소년을 포함한다. 국립안동대학교 공자학원은 초중학생들이 배우는 청소년 중국어 교육센터를 세워 운영 중이다. 충북세명대학교 공자학원은 2019년 4월 제천시 내 10개 유치원생 500명을 초청해 중국어 입문과정 체험, 자이언트 판다와 함께하는 단체 사진 촬영, 베이징 오페라 가면 그리기 같은 중국 문화 체험 행사를 했다. 세 번째는 공자학원 소속 교사들에 대한 최종 임용과 각종 감독 권한을 중국 측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공자학원을 유치한 한국 대학들은 자매 관계를 맺은 중국 현지 대학이 뽑은 교사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의견을 제시할 뿐 개별 교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그러니 임용, 해고 권한이 없다. 대학의 권위, 평판의 편승. 인프라도 활용한국 공자학원 연합회의 김현철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자학원들이 매년 중국 측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8천만 원쯤 된다. 서울 신촌 소재 연세대는 매년 1억 7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자학원연합회는 국내 22개 대학 내 공자학원들의 모임이다. 공자학원을 유치한 대학은 사무실과 교실 등을 제공하고 학생 모집과 공자학원에 대한 홍보 업무를 맡는다. 조재호 경희대 교수는 중국은 공자학원을 유력 대학 내 연계, 부설기관으로 세워 해당 대학의 권위와 평판에 편승하고 있다. 대학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를 활용하는 이점도 크다고 말했다. 공자학원의 활동 방식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다. 미국 문화원, 영국 문화원,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스, 일본 문화원 등은 모두 대학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해외에서 독일어 학습과 지식을 전파하고 국제문화협력 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괴테 인스티튜트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어학센터를 두고 독일어 능력시험 등을 실시한다.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프랑스 대사관 및 문화원과 긴밀 협력하지만 서울 등 국내 7개 도시에서 대학 바깥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활동한다. 이와 달리 국내 23개 공자학원 가운데 22개는 유력 대학 안에 자리 잡고 지역행정, 교육기관, 민간기업, 지역사회 주민 등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중국의 역사, 문화는 물론 중국의 국정 목표를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지역 국립대학 내에 설치된 공자학원은 공인 등 국립대학이라는 간판을 활용해 해당 시 행정당국 및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1. 유럽국은 모두 대학 밖의 어학문화센터 중국 전문가인 유광종 중국인문경영연구소장의 진단이다.
국내의 공자학원들은 중국 공산당을 대놓고 찬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고 부정적 내용은 철저히 억누른다. 공자학원은 단순한 중국어 문화교육기관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통일전 성공작부의 현지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2020년 12월 국내 공자학원 관련 연구 보고서를 쓴 이재봉 울산대 교수는 국내 대학들이 공자학원을 유치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공자학원을 괴테 인스티튜트, 브리티시 카운슬 같은 순수 문화교류기관으로 오해했을 수 있고 중국인 유학생 유치로 대학 재정에 도움을 받으려 했다. 또 중국 정부가 교사 인건비와 교재비 등 실질 운영비를 전적으로 부담해 학교 측의 부담이 적거나 가볍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중국과 교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마당에 중국 공산당의 침투 공작이 주요했다. 이 교수는 공자학원 설립 계약서에는 명예훼손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중국의 인적, 물적 지원을 잃고 싶지 않은 각 대학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외국 소재 대학 공자학원에서는 검열과 사상 탄압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선 학내 공자학원의 반대로 달라이 라마 방문이 취소됐다. 2014년 포르투갈 중북부의 브라가와 코임브라에서 열린 유럽 중국학회 컨퍼런스의 경우 공자학원 측 개입으로 프로그램 안내 책자에서 대만 관련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 미국 연방의회는 2018년 발간한 미중 경제안보위원회 보고서에서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각국에서 여론조작을 위해 활용하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2년 후인 2020년 8월 미국 국무부는 공자학원을 해외 임무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자학원을 세우려는 기관에 대해 인적 구성과 예산 보고를 의무화했다. 세계 각국 줄줄이 공자학원 폐쇄, 퇴출.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자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중국이 만든 교육기관 겸 문화보급 기관이다. 2004년 서울 1호점을 시작으로 2020년 말 162개국에 541개가 설치됐다. 그러나 2013년 캐나다 맥메스터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0여 곳의 공자학원이 폐쇄됐다. 미국에선 2020년 한 해에 20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 2019년에는 벨기에가, 2020년에는 덴마크, 2021년에 노르웨이, 2022년에는 핀란드가 자국 내 공자학원 폐쇄 결정을 내렸다. 2005년 유럽에서 최초로 공자학원을 열었던 스웨덴은 2020년 4월을 끝으로 모든 공자학원과의 관계를 끊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한나 스넬만 부총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공자학원 프로그램에 돈을 대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중국어 교사들을 스스로 뽑아 우리 돈으로 고용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독일 교육당국은 2021년 10월 전국 20개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에 대해 중국어 수업 이외의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시행하지 말라고 공식 권고했다. 스터디 그룹이나 독서회, 각종 문화행사 같은 정치 색채를 띌 수 있는 프로그램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올 7월 총리 경선에 나선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은 영국에 있는 공자학원 30개를 모두 폐쇄하겠다. 중국 공산당을 우리 대학에서 쫓아내겠다고 말했다. 영국 하원의 여야 의원 20여 명은 올해 6월 13일 대학이 7만 5천 파운드 이상 외국 자금을 받으면 감독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알리시아 컨스 의원은 중국이 공자학원을 통해 영국 대학에 침투해 각종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학계에선 이를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공산당 통전부장이 공자학원 지휘각국의 반발에 직면한 중국은 2020년 7월 공자학원의 운영 주체를 중국국제중문교육기금회로 변경했다. 2007년부터 공자학원은 국무원 교육부 직속 기관인 국가한판 소속이었다. 2020년까지 국가한판의 최고 책임자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 성공작부 부장을 지낸 류엔둥과 순출란이 각각 맡았다. 지혜봉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개관연구위원은 두 사람 모두 당 정치국원,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공산당 최고 간부로 중국어 교육과 무관하다. 공자학원 책임자를 잇따라 통전부장 출신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 조직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직의 간판만 바꾸어 달았을 뿐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정치, 교육 엘리트들 공자학원의 미명에 속고 있다. 한민호 공자학원 실태 알리기 운동,
본부 대표 인터뷰 2020년 6월 출범한 공자학원 실태 알리기 운동 본부는 국내에 있는 공자학원의 실상을 추적하며 정부와 각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실본의 대표는 서울대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문화체육부 국장을 지낸 한민호 씨이다. 지난달 9일 그를 서울 시내에서 만났다. 왜 공자학원이 문제인가? 서방각국문화원은 인체 밖에 있는데 공자학원만 모만, 즉 대학교 안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외형상 한국인과 중국인이 한 명씩 공자학원 원장을 맡고 있지만 커리큘럼만 해도 매년 상당 금액을 지원하는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한국 측이 강행하면 계약이 즉각 해지되는 구조다. 우리 대학 안에 있어도 실권은 중국이 갖고 있다. 교재는 어떤가? 대부분 중국 공산당이 기획하거나 깊이 관여한 것들이다. 이들은 중국에 대해 떠오르는 민주국가 종교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미화한다. 공자학원의 외부 활동은 지역의 초중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중국으로 초청해 무료 선심 관광을 시키는가 하면 경찰 공무원 대상 무료 중국어 강의, 시군구 의원 상대 중국 초청 여행도 한다. 유력 인사들과 모임을 만들어 중국 비즈니스를 벌이고 공짜 음식, 영화 맛보기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비판의식을 해체하고 있다. 국내 공자학원에서 아직 스파이 행위 증거는 없는데, 하지만 공자학원은 우수한 학생들을 중국 현지 장학생으로 만들거나 중국 기업, 은행에 취직시켜 친중파로 끼우고 있다. 각 대학에 유학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감시, 통제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공자학원이 상당수 대학에서 10년 넘게 뿌리내리면서 중국의 문제점에 대한 중립적인 연구와 토론이 마비되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반미와 반일은 넘쳐나도 반중 연구와 세미나가 사라진 것은 공자학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대학 총장 등 공자학원에 경각심 전혀 없어 정부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나? 2020년 가을 교육부에 한국 내 공자학원 관련 자료 요청을 했더니 내기과에서 모두 공자학원이 뭐예요? 라고 묻기만 했다. 공자학원이 은밀한 침투를 해오고 있는데 정부는 너무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정경희, 조경태, 조태용 의원 3명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했는데 그걸로 끝이고 아무 후속 조치가 없다. 공자학원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태도는 한국 정치, 교육 엘리트들이 공자학원에 속고 농락당하고 있다. 중국 학생 유치 때문인지 대다수 총장들은 공자학원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 공자학원이 있는 대학에선 중국 인권과 대만, 티벳, 천안문 사태 등을 학문적으로도 금기시하고 있다. 지도층부터 공자학원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다른 나라 교육문화센터와 똑같이 공자학원을 대학 바깥으로 빨리 내보내야 한다. 미성년자들에게 중국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주입하는 초중고교와의 프로그램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립대학들은 공자학원을 폐쇄해야 한다. 소득 3만 달러 나라가 1만 달러 후진국인 중국의 돈을 받아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 국립대학들은 공자학원을 폐쇄해야 한다. 소득 3만 달러 나라가 1만 달러 후진국인 중국의 돈을 받아 중국어를 가르치는 건 국가적 수치이다. 국내 23개 공자학원 지역별 현황,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대전, 광주, 전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 사단법인 서울공자 아카데미. 평범한 시민 한민호입니다. 최근에 소름 끼치는 언론 보도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건데 문재인 정권이 중국 공산당한테 3불 1한을 선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겁니다. 3불 1한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 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동맹에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3불에 더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배치한 사드를 가동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 문재인 정권이 중국 공산당한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소름 끼치는 보도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촛불 난동이 한참 휩쓸고 있을 때 2017년 1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이 중국 공산당을 찾아가서 3불 1한을 밀약을 하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동원해서 데모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대모 자금도 지원하고 또 댓글부대 우마우당을 동원해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도와주겠다. 이 대가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산불이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거짓말을 밥 먹듯이 또 숨쉬듯이 하는 집단이지만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 타도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과 밀거래를 했고 선서를 했다. 산불이란을 선서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놀라운 보도가 최근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게 국가 안보를 상납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본인을 포함해서 관련자 모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면서 사드를 철거해라, 미군을 철수해라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 반민족 세력 토착발갱이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힘과 동맹으로서만 지킬 수 있다는 게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평화는 아부하고 구걸해서 부탁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조약이니 선언이니 이런 것들은 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역사가 운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부르는 악마의 주선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맹종하는 간첩들입니다. 토착 빨갱이들을 몰아내야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한미일 동맹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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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기지 사수하자! 사수하자! 중국 공산당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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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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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